네, 안녕하십니까. 시스템인증센터의 임창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경영의 도입과 이행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주제로는 ISO 경영 시스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올해 초에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간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 대기에 CO2가 이렇게 축적되는 그것을 욕조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조 물이 차면 물이 넘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기에 계속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계속 쌓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구가.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이제 수도꼭지를 잠가야 됩니다. 그죠? 수도꼭지를 반만 잠근다고 그래서 멈추지 않겠죠. 계속 욕조에 물이 차니까. 수도꼭지를 90% 잠가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찹니다, 욕조는. 그래서 결국은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않으면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정책,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의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구조, 시장의 관행, 이런 것들이 혁신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 없이는 이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다. 그럼 언젠가는 계속 기후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큰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험난한 그런 미래가 예상되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이런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재앙이라는 게 사실은 왜 얘기를 하냐? 결국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 인류가 과연 계속 이렇게 번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거기에 현실에 닥친 가장 큰 도전이 기후 재앙이기 때문에 기후 재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기후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한 발전,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기후는 이 17가지 꼴 중에서 13번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16개는 뭐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16가지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후 이 재앙이 마치 모든 지속 가능 경영의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리스크들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5년도에 SDGs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가 가입을 하고 이 17가지 꼴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부터 노력해라 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KSDGs라는 거를 해서 정부는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엔에 보고를 하고요. 그럼 이제 기후재앙 말고 그럼 어떤 리스크가 또 닥쳐올 수 있겠느냐? 이제 가장 먼저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류는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지금 인류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불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요즘 또 무기들이 얼마나 또 강력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다. 근데 이제 이런 리스크들을 결국은 우리가 대응을 하고 막으려면은 이제 정부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겠죠. 정부. 그 다음에 기업. 정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죠.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기업의 협력사들. 그래서 정부, 기업, 그 다음에 소비자, 우리 컨슈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죠. 모든 국민들.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ESG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ESG가 무슨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 당연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건 다 중요한데 결국은 이런 유엔에서 발표한 17가지 SDG가 가장 기본 베이스다.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17가지 SDG에서 나온 것이 ESG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뭐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필수적인 거고, 나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ESG 경영을 이제 글로벌 기업이든 상장사든 대기업이든 그 협력사든 소규모 중소기업이든 도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죠. 그다음에 얼마나 그거를 디테일하게 많이 적극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차이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ESG 경영을 도입은 하긴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6가지 핵심 요소를 저희가 그 정경련 보도자료에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가지 핵심 요소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모범 기업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ESG 경영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요소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 앞에 우리 권 과장님이 발표를 했지만 뭐 그린워싱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ESG 와싱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척하고 우리는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ESG 평가가 지표가 점점 정교화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법제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대기업들은 그 협력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협력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모기업들이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사 평가할 때 그런 ESG 관련된 것을 항목을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냥 옛날에 캠페인 하듯이 우리 환경에 관련돼서 쓰레기 청소하는 거 사진 찍어서 언론에 올리고, 그다음에 김장철 되면 김장해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ESG 경영의 어떤 도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평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로는 일단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기업의 성장 전략과 ESG 전략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재무적인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것과 ESG의 어떤 그 전략이 통합이 돼야지 재무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ESG는 또 따로 이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ISO 경영 시스템에서도 얘기하지만 경영진,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리더가 ESG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그 조직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인식시켜 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ESG 경영을 도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ESG 평가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고 많지만 그 중에서 그 산업, 그 기업의 가장 그 리스크가 큰 거, 우선순위가 뭐냐를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우리가 ESG 경영 전략을 세우고 뭔가 대응 조치를 해야지만이 ESG 경영이 제대로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 조직에 적합한 그런 핵심 성과 지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문화에 ESG 가치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ESG 평가 지표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거를 공개를 해야지만이 그게 신뢰성이 있는 거고 제대로 ESG 경영을 할 수 있다. 공개 못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하는 것이 ESG 경영의 어떤 그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ISO 경영 시스템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죠. PDCA 사이클. ESG 경영도 PDCA 사이클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플랜 단계에서는 그 ESG 경영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리더십을 고양한다든지 전 직원이 그거를 인식한다든지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에 요구되는 ESG 지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표를 수립하려면 그 여러 가지 그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ISO 26000이라든지 그 다음에 GRI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그 참고할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그 ESG 항목을 쭉 뽑아내야 됩니다. 아까 저희 그 KR shipping ESG 지표를 쭉 설명드렸죠. 그런 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들, 그다음에 UN SDGs의 그 17가지 꼴에도 보면 각 꼴마다 세부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가지의 그 세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 가지고 그거를 그 중에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지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지표를 수립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지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거냐 하는 그 실행 절차를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실행 절차를 수립할 때 이런 ISO 표준들이 도움이 됩니다. ISO 14001, ISO 45001, 50001, 그다음에 뭐 37301, 부패 방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 그 MRV라든지 EEXI, CII 이런 어떤 그 산업계에 맞는 그런 국제적인 법규, 규제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실행 절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실행 절차에 맞춰서 실제 모든 업무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우리가 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do를 하면 그다음에 체크죠. 그 체크해 볼 때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보면 자연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GRI 가이드라인을 잘 공부해서 그 GRI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면 자체적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마치 내부 심사하듯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면은 이제 자체 체크가 되고,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네, 정보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평가 말고 외부 제3자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얼마만큼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받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외부 평가 기관들의 어떤 그 평가 진단을 받아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나온 그 실적, 그 다음에 외부 평가 기관들이 그 진단 평가해 준 그 결과,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는 뭐죠? 지속적 개선. 예, 지속적 개선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글려면 기술, 정책, 그 다음에 그 시장 구조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듯이 ESG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예. 글로벌 대기업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업에서, 조직에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없으면 ESG 경영이 과연 잘 되겠느냐라는 거에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SO 9001에서 또는 다른 ISO 경영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적 개선뿐만 아니라 ISO 9004에서 얘기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활동도 필요하다. ESG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플랜 단계에서는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인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교육이죠. 예. ESG 개념이 뭐냐, ESG를 그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다양한 교육을 먼저 하셔야 되고, 최고 경영자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의 상황을 파악해서, 조직의 상황은 잘 아시죠? ISO 9000의 4장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직 상황이죠. 조직 상황은 내부 이슈,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그 니즈,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조직 상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직에 맞는 ESG 지표를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UN SDG 꼴이라든지 ISO 26000이라든지 GRI 가이드라인, 이런 그 어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있는 그 평가 항목들을 쭉 찾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지표를 수립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우리한테 맞는 지표를 이렇게 찾으실 때, 지금 리스크 평가 많이 해보셨죠? 리스크 평가할 때 뭡니까? 뭐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심각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하시잖아요, 리스크를. 그런 것처럼 이런 그 ESG 지표들을, 참고 자료에서 가져온 지표들 중에서 우리 조직에서 이 지표가 안 지켜졌을 때 얼마만큼 큰 리스크가 조직에 오겠느냐, 어떤 그 심각성이 오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ESG 지표가 얼마만큼 많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ESG 평가 지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ESG 평가 지표에 대한 그 대응 조치,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응 조치를 수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고할 만한 자료, UN SDG, 그다음에 ISO 26000, ISO 26000 7절에 보시면 그 좀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RI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이제 100번대가 있고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가 있는데요. 100번대는 주로 이제 가버넌스하고 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200번대는 에코노믹, 경제 쪽하고, 그다음에 300번대가 환경, 그다음에 400번대를 보시면은 이제 소셜 쪽에 그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KR shipping ESG를 만들 때 그 지표들을 이제 W 쪽에 보면 다른 평가 기관들의 그런 거가 유사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게 이 범위를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린 이런 여러 가지 참고 자료의 범위를 아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다 이 안에 수렴될 수 있고 단지 그 중에서 그 산업군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지표들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적인 지표 수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립된 지표에 대한 어떤 이행을 하셔야 되죠. 대응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를 잘 이행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이렇게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하고 지표 수립할 때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서식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구분은 ESG로 이제 구분을 하고 W라든지 점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그 GRI 가이드라인이라든지 26000이라든지 그다음에 SDG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는 거죠. 상황 파악하기 전에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 이 지표가 얼마만큼 리스크가 크느냐 이런 리스크 평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평가 지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한번 걸러내고 이제 걸러낸 점검 항목을 가지고 현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가버넌스에서 ESG 경영이라는 W가 있다. 근데 점검 항목에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공개하고 있는가라는 점검 항목이 있는데 우리 회사를 보니까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응 조치는 뭐냐? 뭐 언제까지 담당자 누구 결정해서 헌장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응 조치를 만드실 수 있고 그 지표도 우리가 그 측정 가능한 지표를 수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활동을 해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행 단계에 오면 이제 앞에서 그렇게 수립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대응 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그 실행 절차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전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뭐 ESG는 뭐 어느 부서만 뭐 안전 같으면 뭐 지금 안전부서만 다 하고 환경 같으면 뭐 환경부서만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ESG는 전사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참여해서 해야 되고 그 ESG 지표가 달성되는지를 계속 보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활동 절차를 만들고 할 때 각종 ISO 표준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각종 ISO 표준에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수립해가지고 그 ESG 지표가 계속 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ISO 표준들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뭐 ISO 9000, 14000, 45001 뭐 요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더 다른 많은 그 ESG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ISO 표준들을 회사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인증받고 안 받고는 다음 문제죠. 예, 그 여러 가지 ISO 표준들을 도입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업무 절차를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ESG 경영이 그 실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성과 달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O 표준 요즘 그
표준 만드는 거 보면요. 이쪽에 그 오른쪽에 왼쪽에 띄워놓은 게 ISO FDIS 37301이라는 그 ISO 표준인데 그 맨 밑에 보시면은 UN SDGs 골에 대해서 이 ISO 표준은 8번, 11번, 16번을 서포트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간되는 모든 ISO 경영 시스템은 UN SDG의 어떤 골을 서포트하는 표준이다라는 것을 다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ISO 9000 같으면 1번, 9번, 12번, 14번을 서포트하는 표준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속 가능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ISO 표준을 잘 도입해라. 그다음에 그 표준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행하고 지속적 개선을 해라라고 국제 표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GRI의 구성인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해운회사 HMM이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 GRI 그 왼쪽에 보시면 GRI 콘텐트 인덱스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의 어떤 번호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과를 보고서 리포팅을 하고 있고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그 인덱스를 만듭니다. 보면은 이제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우리 회사가 200 몇 번이 중요하고 300 몇 번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리포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인덱스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중요한 그 ESG 그 평가 항목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업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체크는 이거는 이제 뭐 제3자 기관이 뭐 MSCI라든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무디스 말씀도 하셨고 뭐 많이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 개의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평가 기관들은 상장사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는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비상장사가 우리도 한번 ESG 진단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평가 기관에 요청을 하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예. 비용도 비싸고. 예. 이 사람들의 어떤 관점은 상장사가 자기들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아마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비상장사들을 위한 어떤 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삼국과 연관되어 있는 해운, 조선, 항만, 기자재증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기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가에서 어떤 그 등급을 정해서 누구 투자자한테 알려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진단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진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제3자 그 평가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ESG 경영도 그냥 무슨 평가받고 점수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경영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경영 시스템이 잘 성공적으로 발전하려면 지속적 개선뿐만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 개선과 혁신이 같이 해야지만이 ESG 경영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고 어떤 평가기관이 오더라도 잘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